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마스터캠 2021 버전을 교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홀 생성이라고 하면 이제 원호 가공 지난 버전 전 버전에서는 이제 원호 가공 형태에서 드릴 작업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못따기 드릴, 면치 주는 기능, 그리고 어드밴스 드릴, 뭐 사용자 드릴이라는 기능이 아마 이전 버전에서도 사용자 드릴, 뭐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뭐 전 사용을 안 했었는데, 그거를 용어를 좀 바꿔서 이렇게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정한 어떤 값을 줘서 주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드릴 사이클이면은 보통 이제 그 드릴 사이클, 그런 이제 드릴 사이클을 사용하게 되면 고정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기능을 쓰면 드릴 사이클하고 무관하게 G01, G0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네요. 간혹 가다가 이제 드릴 사이클 안 쓰고 드릴 작업을 팩 드릴 같은 경우도 G00, G01로 프로그램을 출력했으면 하는 그런 의뢰 같은 게 온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럴 때 이 기능을 좀 사용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번 시간에는 서클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서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이라는 뜻인데, 밀은 이제 엔드밀로 어떤 제거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특정 점의 위치로부터 특정 점의 위치, 지름을 설정한 가상의 원 또는 원 도형의 내측 영역에 진입 복귀 형태를 적용하여 절삭하는 가공 방법으로 주로 원 형태의 보링 가공에 유용하다. 원 형태의 보링 가공이다. 서클밀은 원만 될 것 같은데, 원 아니고 사각형 형태도 되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보니까. 근데 사각형으로 안 될 텐데 왜 원 형태의 보링 가공에 적합하다는 용어를 썼죠? 자, 여하튼 원 형태, 원을 대상으로 해서 원은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를 선택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안에를 이제 제거하는, 안에를 절삭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립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볼트 머리, 육각홈 머리 볼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파는 자립하기, 카운터 보어, 뭐 그런 깊은 자립하기 이런 걸 작업할 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절삭 파라메타에서는 이제 보정의 종류, 뭐 컴퓨터로 할 건지, 뭐 안함으로 할 건지, 중복 보정할 건지,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다음 보정 방향, 좌측 보정이냐, 우측 보정이냐, 그다음 보정에서 날 끝으로 할 거냐, 공구의 중심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도형, 지름, 덮어쓰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그 지름 값을 내가 이제 따로 입력할 수 있다. 그다음 여유값 듣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비슷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원의 지름, 그다음에 회전 시작 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작 각도는 이제 원의 안쪽에 이렇게 원이 있으면 안쪽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할 때 센터로 들어가서 시작을 여기서 할 거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시작을 이렇게 할 거냐. 얘는 0도가 되겠고요. 얘는 90도가 되겠죠. 180도가 되겠고, 그런 걸 선택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황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이 있으면 원이 있으면은 안에를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 기존에 보통 이제 자립하기 같은 경우는 드릴로 구멍이 뚫어진 상태에서 공구가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파고 다시 이제 복귀한 형태를 취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구멍이 안 뚫려 있는 형태를 작업한다 그러면 천상 헬리컬로 들어가야 되겠죠. 헬릭스로 진입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진입을 할 때 최소 반경, 뭐 최대 반경 이런 것들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헬리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선을 그리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나선을 그리면서 들어갈 때 평면에서 봤을 때, 즉 위에서 봤을 때 이 나선의 원의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X, Y 여유. 이거는 이제 그 헬릭스로 들어갈 때 외곽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에서 얼마만큼 여유를 두고 진입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헬리컬이 시작되는 높이, 내가 지정한 높이에서 얼마만큼 높이에서부터 시작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헬리컬의 경사 각도 몇 도로 경사지게 내려갈 건지, 그리고 헬리컬의 그 데이터를 출력할 때 점 데이터로 출력할 건지 아니면 G02, G03 형태로 출력을 할 건지, 그 다음에 헬릭스 진입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수직으로 그냥 내려갈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영역은 작업하지 않고 다음 영역으로 스킵 건너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은 예전 버전하고 거의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세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황삭과 정삭 그 사이의 중삭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삭과 정삭 사이를 나누며 동형이 바로 진입하는 대신에 여러 간격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경로의 횟수와 가공 간격 그리고 회전수, 이송 속도를 지정할 수 있다. 대화창의 항목들은 윤곽 가공에서 다루기 때문에 생략한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는 이제 위에 부분은 이제 정삭이긴 한데, 파트는 정삭에서도 이제 황삭, 정삭 그 사이에 중삭 개념으로 한 번 더 제거하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삭은 맨 마지막에 어떤 형상을 따라가는 것을 정삭이라고 하고, 황삭은 거치게 이제 제거하는 건데 그 사이에서 중삭이라는 개념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건 이제 황삭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간격이 넓으니까. 그 다음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정삭 경로가 되겠고요. 여기를 이제 정삭을 여러 번 주고요. 그 다음 또 여기를 중삭 개념에서 사용했다고 표시를 했네요. 세미 정삭이니까. 그러면 여기 밖에서는 이제 황삭이 되겠죠. 황삭, 세미 중삭 개념, 그 다음에 정삭,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진입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삭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윤곽을 따라갈 때 그 원호 형태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원호 형태로 빠져나오죠. 그때 이제 그 원호 형태로 들어가는데 고속 진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네요. 고속 진입 뭐 예전에 있었었나? 일단은 진입 복귀할 때 각도 뭐 90도, 이건 호의 각도죠. 이렇게 호를 이루는데 이 R 값, 이 호의 R 값을 얘기한다. 그 다음 원호의 중심에서 시작할 건지, 중심에는 이제 센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할 건지 체크하면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호의 중심점 위치에서 종료한다. 끝날 때도 다시 여기서 끝날 건지. 그 다음 법선 형태로 진입한다는 건 수직으로, 지금 이게 이제 법선 형태가 되겠네요. 원호의 시작하는 위치에 수직한 형태로 진입을 한다. 자,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에도 계속 했지만 한번 가공한 자리를 또 한번 지나간다. 그 지나가는 양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델을 한번 대충 그려봤어요. 자, 여기를 제거를 할 건데, 이 원의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다이나믹으로 엣지 부분을 갖다 대보면 현재 크기가 16파이로 되어 있네요. 16파이짜리. 그리고 여기는 이 엣지 부분은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짜리 드릴 가지고 여기를 꿍꿍 뚫은 다음에 16파이짜리 엔드밀 가지고 자립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재료 설정 해볼까요? 재료 설정 전체 솔리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재료 설정이 됐고요. 자, 가공 경로에서, 자, 이것은 뭐 드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윤곽으로 제거해도 돼요. 그렇죠? 드릴 작업하고 윤곽, 어차피 드릴 작업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드릴 가공 체크를 해서, 자, 드릴 형태 뭐 이걸로 할까요? 이걸 선택을 하고 하나 둘, 이렇게 안 되네. 컨트롤 키 누를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하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되겠죠? 자, 선택을 했고요. 이거, 그 다음 이거 두 개를 선택했다. 자, 선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장 높은 Z값이 사용된다. 가장 낮은 Z값이 사용된다. 깊이 기준, 거르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포인트 두 개가 선택이 됐고요. 자, 공구. 자, 공구는 16파이짜리 드릴을 가져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거르기에서 사용 안함을 체크해서 드릴에서 16짜리 치수를 입력을 하고 거르기를 작업하면, 자, 공구가 이렇게 뜨는데 공구가 여러 종류가 있네요. 코너 반경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거의 같을 것 같은데 소재가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서트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서트 드릴, U 드릴 뭐 이런 건가? 그다음 솔리드 카본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덩어리, 포인트 드릴, 이거는 포인트 드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운데 거 더블 클릭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어떤 모양인지 볼까요? 일단 형상만 직경이 16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드릴 각도가 상당히 크네요. 초경 드릴 같이 생겼네. 각도가 지금 몇 도냐면 140도로 돼 있어요. 140도. 초경 드릴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그냥 수정할게요. 초경 드릴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뭐 그냥 이대로 하죠. 뭐 상관없겠네요. 자, 이대로 해서 드릴 사용을 하겠습니다. 마침하죠. 그러면은 자, 드릴 3000에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대로 주겠습니다. 공작물은 이송 높이를 설정할 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 뭐 그대로 줘보죠. 공작물 설정, 제로 설정이죠. 공작물 설정한 그 상단을 기준해서 하겠다. 절삭 파라메타는 이제 드릴 작업인데 뭐 이 정도 깊이면은 뭐 80일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팩 드릴로 해보겠습니다. 팩 값은 2로 줘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용자 드릴이 파라미터가 있어요.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어드밴스가 뭔가 그런 걸로 용어가 지금 추가된 것 같기도 한데. 자, 공구축 컨트롤 3축 형태다. 그 다음 링크 파라미터에서, 일단은 안전 높이 체크하고 처음과 마지막에만 적용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공작물 상단이 동일한 면이기 때문에 제로 상단은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면 여기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공 깊이는 바닥 부분 찍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40까지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때 이제 재료 상단에서 깊이를 계산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뭐 이게 지금 재료 상단에서 깊이 계산하는 거죠. 재료 상단은 0이 되겠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4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송 높이는 지금 이송할 때 안전 높이, 진입 높이라고 하지 않고 이송 높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진입 높이는 얘가 어느 정도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날끝 보정, 이게 40이라고 하는 것이 관통을 하려면 날끝 보정을 체크해야 되겠네요. 날끝 보정해서 테이퍼진 부분이 한 3m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관통 길이는 한 이 정도 주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제 드릴 작업이 됐죠. 예, 드릴 작업인데 그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면 현재 위치가 여기를 봐야 되겠죠. B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Z가 12로 되어 있네요. Z10, R점이 1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 그 다음에 여기 뭐야? 8.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6. 2mm씩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갔네요. 자, 예전에는 이 마캠에서 드릴 작업을 검증을 할 때, 경로 확인할 때 이렇게 팩 기능을 확인을 안 했었거든요. 안 나왔었거든요. 그냥 단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고 그냥 빠졌는데, 이게 이제 지금 팩들로 했기 때문에 이 팩이라고 하는 기능이 지금 그 모양이 보여지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할 때 플레이를 누르면 공구가 내려가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10부터 2mm씩 내려가니까 좀 시간이 허공에서 5mm 정도, 5번 정도는 허공에서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하겠네요. 그죠? 그거는 좀 조절하시면 되겠죠. 간격을 좀 크게 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여하튼 최종적으로 끝까지 작업한다. 끝까지 작업을 안 하나요? 정면 보기 해보겠습니다. 정면 보기 했을 때, 자, 공구가 내려갈 때, 맨 마지막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Alt+S 눌러보겠습니다. 내려가다 말았네요. 왜 완전히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멈춰 있을까요? 한번 보죠. 조건에서, 자, 140 관통 길이 2 했고, 링크 파라메타에서 마이너스 40인데, 가공 깊이면은 바닥이죠. 바닥이 마이너스 40이 맞는데, 이 40에다가, 이 날끝 보정한 깊이만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얼핏 보기에 깊이 값이 여기서 끝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아무래도 여기 링크 파라메타에서 이 부분을 체크해서 온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체크 끄겠습니다. 재료 상단에서 깊이를 계산하겠다. 자, 다시 한번 재생해 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또 엉뚱하게 깊이 나왔네요. 재료 상단은 0이고 재료 상단이 이쪽이 되겠죠. 등각 보기 한번 해보면
재료 상단은 여기 10으로 되어 있네요. 아, 그렇구나. 자, 지금 선택한 위치가 밑바닥 위치를 선택했죠. 저희가 지금 여기를 선택했네요. 이거는 지금 Z-10인 위치입니다. 여기는 상단은 여기는 Z가 0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40이면 더 내려가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재료 상단에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소재의 상단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증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가 아니라. 그 다음 가공 깊이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이 부분도 클릭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업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증분으로 4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위에서부터는 뭐 더 값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성. 자, 정면 보기 해보죠. 정면 보기 했을 때 자, 그래도 너무 깊이가 깊네요. 공구가 여기에서 내려가서 쭉 작업을 하는데 자, 맨 마지막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8 여기가 마이너스 50까지 딱 이게 50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는 값은 절대값이죠. 절대값으로 50. 자, 여기를 절대로 해서 마이너스 50으로 줘보겠습니다. 50으로 주고 얘는 지금 절대로 못 주게 돼 있네요. 일단 이렇게 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구가 쭉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끝에서의 공구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관통 길이 2라고 하는 길이가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날끝 높이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드릴로 해서 사전에 구멍을 뚫어놨다 라고 보겠습니다. 얘를 모의 가공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관통이 된다는 얘기죠. 자, 관통을 됐어요. 그러면 여기로 엔드민으로 진입을 해서 자립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S 해서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자, 가공 경로에서 홀 생성 기능의 홀 가공에서 서클밀을 체크하고 서클밀을 할 위치 포인트를 찍으라는 건데 여기 하나 찍고 여기 하나 찍고 하면 되는데 클릭을 했을 때는 이게 추가가 안 되네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 추가가 되는데 두 개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했고 위에 부분이 지금 포인트의 상단 포인트가 이제 Z 값으로 선택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16파이짜리 엔드밀을 사용하겠습니다. 거르기에서 안함 체크하고 평엔드밀인데 16짜리 평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자, 그래서 공작물 이거 뭐 이송 위치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굳이 선택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측면 여유는 일단 0으로 하겠습니다. 0으로 해서 작업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도형 원호의 크기를 인식을 했어요. 지금 원의 지름이 4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인식했기 때문에 수정을 못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를 찍을 때 이 원의 엣지 부분을 이제 같이 인식했다는 얘기죠. 포인트로 해서 선택하면 이 값을 내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인트로 선택했을 때 이 호의 크기를 뭐 50, 60, 30, 20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회전 시작 각도는 이제 원호 가공할 때 시작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그 링크 파라메타에서 가공 깊이는 여기로 하겠다 찍어주고요. 재료 상단은 여기로 하겠다 찍어주고 하는 걸로 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 보기 했을 때 어라? 경로가 없네요. 왜 생성이 안 됐지? Alt S 해보죠. 생성이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바닥에 생성이 됐네요. 바닥에 왜 생성이 됐지? 자, 투명하게 보겠습니다. 뷰에서 반투명 밑에 내려가서 가공이 됐네요. 자, 깊이 링크 파라메타에서 이게 절대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재료 상단이 0이 되겠죠. 절대로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10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생성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면에 생성되는 게 되죠. 자, 지금은 그냥 내려가서 작업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엔드밀에 민날이 먹겠죠. 민날이 먹는 상태에서 돌겠죠. 그래서 센터로 진입을 해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건에서 일단 여기 이제 원의 회전 각도가 지금 없이 그냥 작업을 했는데 그 정사각 부분에 보시면은 진입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호 진입 복귀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원호 중심점 위치에서 시작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얘를 체크를 하고 중심에서 종료하는 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호 센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얘 하나만 한번 보면, 자,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제 가운데서 진입을 해서 드릴 구멍이 뚫려 있는 위치로 진입을 해서 직선 구간 들어가고 원호 구간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삥 돌고 있죠.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원호로 돌아서 빠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작 위치가 시작 위치라고 하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0도예요. 0도. 이거는 90도가 되겠고요. 이거는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270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9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내가 0도로 바꾸면 여기서 시작하겠죠. 이렇게 가서 돌고 이렇게 해서 빠진다. 자, 한번 해볼까요? 각 시작하는 위치. 시작하는 위치가 90도로 되어 있는데 난 0도로 하겠다. 자, 체크하시고 여기서 재생성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0도 위치로 가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거 없고 가공 여유도 됐고요. 자, 황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황삭은 제 같은 경우는 부피기 공간이 좀 작아서 이렇게 해도 제거가 다 될 것 같긴 합니다. 들어가서 돌고 빠지죠. 미제사된 부분은 없어요. 자, 없는데 만약에 이제 가운데에 그 구멍이 안 뚫려 있는 형태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민날이 먹으니까 바로 들어갈 때 좀 헬릭스라고 하는 원호 형태로 진입을 하는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헬릭스 원호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 스택 간격은 이제 50%라고 되어 있는데 50%는 8이죠. 8만큼 들어가겠다. 이게 되어 있네요. 자, 스택 간격을 좀 작게 줘볼까요? 스택 간격 한 2mm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반경. 최소 반경은 이제 그 헬리컬로 들어갈 때 반경이 되겠죠. 10에서 45%로 하겠습니다. 10에서 45%, 10%에 45%. 이게 최대 45%를 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엑사 여유는 이제 헬릭스로 들어갈 때 측벽 여기 소재 있죠. 정사면. 이 면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유를 줄 거냐. 그 다음에 Z 높이는 이제 우리가 재료 상단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자립하기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헬리컬로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헬리컬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겠죠. 자, 이때 헬리컬이 이제 시작한 높이 재료 상단에서 얼마 높이에서 시작할 거냐 그런 내용이죠. 한 이 정도 되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진입할 때 각도, 이거는 얘가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수평선에서 얼마만큼 경사지게 들어갈 거냐, 이 경사 각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호 형태를 이제 직선 형태로 출력하려면 얘를 체크를 끄면 여기 이제 공차가 나오는데 이 공차로 잘게 쪼개서 직선 형태로 점 데이터를 출력한다는 얘기죠. 헬릭스 진입 실패 시, 헬릭스 진입으로 실패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수직으로 그냥 꽂겠다. 그러니까 이제 원호 형태로 돌지 않고 그냥 수직으로 팍 꽂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좀 위험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민날이 없거나 그런 엔드밀의 경우에. 또 다음 영역이다. 그럼 여기 영역이 있고 여기 영역이 있는데 여기를 헬릭스 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다음 영역으로 가서 거기서 작업해라.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체크해서 이대로 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성 해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뭐가 점들이 많이 생겼죠. 이거는 지금 직선 형태로 출력을 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공고에 들어가서 이 점들이 쭉 다 데이터죠. 쭉 데이터, 점 데이터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마우스 클릭했을 때 지금 여기에 G01로 나와 있죠. G01, G01로. 즉
그 원호 형태인데 이게 지금 원호 형태죠. 헬리컬 형태. 헬리컬 나선 형태라는 뜻이죠. 헬리컬 형태인데 헬리컬 형태인데 이거를 직선 점 데이터로 생성하다 보니 이 기존에 있는 그 헬리컬과 이 직선과의 공차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 공차 값을 입력하는 부분이 아까 있었습니다. 여기 조건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헬리컬을 이제 원호 형태로 안 했죠. 그래서 공차가 적용이 되는데 만약 이걸 내가 원호 형태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점 데이터들이 없어지겠죠. 왜? 원으로 출력되니까.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얘가 원호 형태로 나오는 거죠. 얘를 한번 그 폼에서 가공 경로 측정 얘를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G01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갈 때는 지금 G03 헬릭스 R7.2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G0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출력할 때도 G03으로 출력한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Z값이 바뀌는 형태죠. Z값이 한 바퀴 돌았을 때 Z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나선 형태로. 그렇게 여기 이제 헬리컬로 하겠다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값을 너무 크게 줬을 때는 돌 수가 없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최소값, 최대값이 있는데 최대값을 좀 크게 주겠습니다. 얘를 50, 여기도 50 줘볼게요. 자, 그럼 50이라고 하는 R값으로 돌 공간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수직으로 절삭 진입하겠다라고 체크해 볼까요? 재생성을 하게 되면 그냥 수직으로 꽂아요. 이렇게. 왜냐면 영역을 잘 못하거든요. 얘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꽂고 작업 말았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얘를 수직으로 하지 않고 나는 다음 영역으로 패스하겠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하면 툴이 생성이 안 되겠죠. 자, 오류가 떴습니다. 왜? 생성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헬리컬 반경이 크기 때문에 그 값으로 여기를 돌지 못한다. 만약에 실패했을 때 직선으로 꽂을 경우에는 생성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아까는 이제 그냥 그 패스 생성하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로를 생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값이 너무 컸을 때 또는 공간이 너무 좁았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10에서 45%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호 형태로 돌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삭 부분을 볼까요? 정삭에서 이게 세미 정삭이라고 중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정삭을 지금 한 번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한 번. 그 다음에 간격은 1mm다. 그리고 반복 횟수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mm를 두고 남겨두고 정삭을 하고 정삭은 0.5로 하죠. 0.5 정도를 남겨놓고 정삭을 하겠다 이렇게 주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 간격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간격이 0.5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최외곽에 바깥에 있는 것은 정삭 경로고 안에 있는 것은 이제 황삭 경로가 되죠. 그래서 헬리컬로 진입하고 황삭으로 여기를 제거하고 0.5 남아 있는 값을 정삭 기능으로 제거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세미 중삭 개념에서 더 추가를 하고 싶다. 이거 지금 공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공간은 되지 않은데 공구를 좀 작게 썼을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자, 공구를 지금 얘가 16파이잖아요. 10파이짜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목록 공구에서 그냥 10파이를 불러오죠. 10파이짜리 평행드밀을 가지고 만약에 작업을 했다. 자,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평행드밀로 작업해서 10파이짜리로 10파이짜리로 작업을 했는데 헬리컬로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안에를 넓혀가네요. 쭉 나선식으로 넓혔다가 맨 마지막에 도는데 안에를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는 기능이 뭐 때문에 이게 생성이 됐지? 자, 보겠습니다. 황삭에서 스택 간격을 지금 1.25로 줬거든요. 그래서 1.25만큼 퍼져나간 형태로 제거를 했네요. 얘 때문에 제거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간격을 좀 크게 주겠다. 거친 황삭이니까 한다는 3mm씩 주겠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3mm. 황삭을 3mm 주겠다. 체크하면 황삭 간격이 넓어지죠. 여기 지금 이게 황삭 간격입니다. 이것이 황삭 간격이다. 여기도 황삭 간격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황삭을 하고 나서 정삭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중삭을 한번 해보겠다. 중삭.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이걸 체크하고 간격은 2mm로 하겠다. 아까 황삭할 때는 얼마 줬지? 3mm 줬죠. 정삭, 이제 중삭할 때는 2mm씩 해서, 한 번 하겠다. 그러면 3으로 해서 2로 해서, 이제 얘는 0.5니까 0.5로 떨어지겠네요. 이거 중삭도 이송 속도라든지 주축회전도 다르게 줄 수 있고요. 기본 여기서 준 속도에 대해서 차등을 줄 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정삭이죠. 얘는 중삭, 얘는 정삭인데 정삭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차등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복을 줄 수 있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경로를 그대로 또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횟수는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번 작업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송 속도는 뭐 됐고, 그다음 공구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공구 유지는 만약에 이제 정삭을 반복을 준다든지 횟수를 준다든지 했을 때 정삭을 하고 나서 이제 이송 높이가 떴다가 가지 않고 그대로 바로 그 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측면으로 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삭은 이제 전체 깊이에서 정삭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깊이 가공을 할 때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종 깊이에서 정삭하겠다 체크하시고, 이제 깊이 가공을 체크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깊이 가공으로 내가 3mm씩 작업하겠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닥 정삭을 만약에 원하면 여기다 1을 넣고 정삭 간격은 0.5로 하겠다. 얘도 공구 유지를 체크하겠다 해놓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경로를 볼까요?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깊이 가공을 하고 있어요. 깊이 가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면 보기 했을 때, 지금 이제 공구가 위에서부터 한번 쭉 제거하고요. 이 높이는 지금 여기를 체크해 볼까요? Z가 마이너스 2.375 정도 됐네요. 그 다음 깊이는 Z가 마이너스 4.75,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7.125,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9.5. 자, 마이너스 9.5가 이제 황삭 깊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9.5라는 값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제거를 했고, 나머지 바닥 0.5를 이제 제거하는 경로를 생성하겠죠. 자, 생성을 지금 하는데, 지금 과정에서 평면에서 아까 중삭이라는 개념도 줬거든요. 자, 이게 이제 황삭 개념이 되겠고요. 중삭 개념은 얘가 중삭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이건가? 이 두 개는 황삭, 그다음 여기는 중삭, 그 다음에 여기는 정삭, 이렇게 되겠네요. 정삭은 0.5mm, 그 다음에 중삭은 2mm 정도, 그다음 황삭은 3mm 정도 주셨죠. 자,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하게 어떤 전삭 간격 이런 것들을 조절하려면 정삭에서 이 부분을 중삭 또는 정삭 횟수, 반복 횟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입 형태에서 고속이라고 붙었는데, 고속이라고 붙으면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부드러운 형태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고속 가공기 같은 경우는 각져 있는 이송은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겠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속을 사용하면 이렇게 한다. 만약에 고속을 체크하면 기존에 우리 했던 대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자, 고속을 했을 때 지금 각도가 있는데, 이 각도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각도네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이게 0도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생성 해보면 얘는 딱히 옆으로 가는 부분은 없네요. 그냥 헬리컬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자, 평면 보기 해서 보시면, 자, 공구가 헬리컬로 들어가고 바닥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서클 포켓 가공해서 원호 형태로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삭, 중삭, 정삭 개념에서 작업한다라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정삭을 하고 있죠. 최종 깊이에서 정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에서는 정삭하지 않죠.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정삭 작업은 맨 마지막 바닥에서만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진입할 때 고속 진입은 받고, 자, 진입 복귀에서 이제 각도가 90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90도로 하게 되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원호 형태로 가는 거, 이 구간, 이게 원호 형태거든요. 이렇게 원호 형태로 들어가는 건데, 이 원호의 R값, 이 R값이 얼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호의 중심 위치에서 시작하겠다라고 체크를 했었고, 중심에서 종료하고, 그 다음에 법선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법선 형태는 수직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직하게라는 얘기는, 자, 법선을 체크하고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삭을 할 때 보시면은 깊이 강을 끄고 해볼까요? 깊이 강을 껐을 때, 자, 평면 보기 해보면, 자, 여기 이제 이 원호와 만나는 위치, 이게 직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원호와 만나는 위치인데, 여기가 직각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해서 이 위치까지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서 직선으로 가서 옆에 하고 돌고 다시 옆에 하고 돌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직각이다. 이게 직각을 체크하지 않으면 원호 중심에서 그냥 쭉 가거든요. 근데 직각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직선과 원호가 만날 때 직각으로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위치를 겹치게 하는 거죠.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오버랩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시작하는 위치가 항상 여기네요. 0도인 지점. 자, 여기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끝나는 지점을 조금 확장하고 싶다.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여기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고 있는데 가공하고 나서 그 자리를 약간 지나가서 마무리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진입 형태에서 오버랩이라고 하는 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1을 주겠다라고 체크하면 끝나는 부분이 1mm 정도 더 지나가서 복귀를 합니다. 지금 여기가 그러게 되겠습니다. 아까 0도에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0도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데 얘는 좀 더 나가서 스텝으로 보면, 자, 이 지점이 됐고 돌고 그 지점에서 약간 오버랩 돼서, 즉 지나가서 경로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클밀이라는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G코드 출력을 해볼까요? 자, G1 눌러서 G코드를 확인해보면 지금 이건 1번 공구로 교체를 해서 A0가 나오고 있는데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길이 보정해서 그 다음에 G83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이용해서 작업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구 3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 공구 18짜리 평행도면이겠죠. 이걸로 작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됐다. 백플롯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백플롯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자, 원호 형태로 들어가서 작업하고 오버랩을 줬고요. 이렇게 작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호 가공에서 서클밀이 이제 볼트 장공 처리할 때 주로 쓰겠죠. 그래서 들 작업하고 엔드밀 가지고 윤곽 형태로 돌려주면서 안에를 넓히는, 즉 볼트 구멍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대상을 선택해서 경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